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월세는 다달이 나가는 돈인 만큼 서민들의 부담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부동산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월세 시장의 특징을 좀 살펴보고요. 앞으로 임대차 시장 전망도 해보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정기영 해설위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거에 저희 주택시장 전세 중심이었는데 요즘 앞에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전세에서 월세 시장으로 경향이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반전세라고 하죠. 보증부 월세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크게 그 주택시장은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임대시장은 전세와 그 월세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데요. 그 월세도 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보증금이 일부 끼어있는 그 보증부 월세. 이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반전세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순수한 월세, 전혀 보증금이 끼어있지 않은 월세 형태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사글세라고 해서 물론 이제 깔세라고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리 월세 전체를 1년 계약이면 1년 계약분을 내고서 예. 매월 그것을 이제 까나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월세 종류 중에 이 보증부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86%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그 월세 구도는 대부분이 보증금 일부 껴 있고 예. 일부는 월세를 내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왜 이렇게 보증부 월세, 그러니까 반전세 비중이 80%, 86%라고 하셨나요? 그렇게 높습니까? 원래 외국에는 그 전세 제도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 독특한 제도로 예. 전세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과거에 집을 사면 집값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전세, 즉 집값보다 적은 금액에 그 전세로 세를 놓아줘도 자기가 그 전세금과 집 산 가격, 그 차액을 계속 이자를 내더라도 예. 집값이 오르는 폭이 컸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전세를 좀 선호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집값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굳이 전세를 줄 필요 없이 수익률이 높은 그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예. 그 외국 같은 경우도 대개 한 1, 2개월 정도의 그 월세 부분을 선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외국은 거의 다 그 세입자가 살면서 예. 무슨 시설물을 파손한다라든지 이런 훼손이 생겼을 때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미리 1, 2개월 정도의 그 돈을 받아놓는데 예. 만일 그런 수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세입자가 나갈 때 그 환불을 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단지 우리나라만 그 순수한 전세와 예. 순수한 월세 사이에서 이게 전세가 일부 월세로 많이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보증금을 일부 받는 그래서 약간 외국에 비해서는 그 중간적인 형태의 제도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수익률이 가장 큰 문제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 월세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예. 지금 전세가 월세로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예, 은행 이율도 낮다 보니까요. 네네. 자, 근데 이제 소득이 아주 많은 사람도 물론 월세로 살기는 한다고 하네요. 제 주변에는 사실 좀 찾아보기가 좀 힘든데 대부분 이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는 이제 소득이 적은 분들이 월세로 사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한 10월 20일이니까 한 3일 전쯤 됐는데요. 예. 한국감정원에서 그 연구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제목은 우리나라 월세 시장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이란 그 보고서인데요. 그 보고서에 의하면 월세에 사는 사람들이 좀 저소득층이 많다라고 예.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숫자를 보면요. 예. 이 소득계층별 그 임차 가구의 임차 유형을 보면 고소득층의 임차 가구 중에 전세로 사는 사람이 예. 한 81% 정도고 월세는 한 19% 정도였습니다. 소수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중간 소득층을 보면 역시 전세를 더 많이 살고 있다. 예. 예를 들면 한 59.1%가 전세로 살고 있고요. 그러나 저소득층인 경우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소득층인 경우는 월세가 69.9%이고
전세는 한 30%에 그쳤다. 그래서 이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좀 고소득층 그리고 중소득층이고 또 월세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 저소득층이 많다라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네. 월세 시장이 이제 커진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1, 2인 가구가 많아지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그 1, 2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를 보면 결혼을 좀 늦게 하죠. 그래서 만혼자들이 그냥 독신으로 사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다음에 연령이 고령화되면서 혼자 사는 그 노인들이 네. 또 발생하게 되고 그다음에 도시의 그 대학생이라든지 또는 일반 그 직장인들이 네. 그 월세라든지 이런 그 1, 2인 가구가 이제 많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그 월세로 사는 사람들의 그런 그 가구 수를 보면은 일단 1인 가구가 한 34% 그리고 2인 가구가 24%로서 네. 1, 2인 가구가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수 거주 가구, 예를 들어서 1인에서 한 3인 가구 정도까지 보면은 예. 소수 거주 가구가 한 7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월세에 사는 사람들은 대개 1, 2인 가구 또는 3인 정도까지 예. 대부분이다. 반면에 이제 전세 가구는 오히려 이 4인 가구가 제일 많고 예. 그다음에 3인 가구, 2인 가구, 1인 가구로 갈수록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 가구의 형태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월세 거주자들이 살고 있는 집이 이제 뭐 아파트처럼 큰 평수보다는 단독이나 다세대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그 월세 가구에 사는 사람 중 한 65%는 이 단독이나 예. 그 연립주택에 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아파트에는 그렇게 많이 살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전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네. 전세 중에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거의 한 47% 정도가 아파트에 살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아무래도 아파트가 좀 값이 높고 예.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같은 평형대면 가격이 좀 낮은 게 일반적인데 그 월세 사는 사람들은 좀 소득수준이 낮고 예. 하다 보니까 이런 단독주택을 더 선호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아까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보고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씁쓸한 보고서라고 하는데 최저 주거 수준에 못 미치는 가구 중에 절반가량은 월세로 살고 있다. 이 좀 약간 저한테 어려운 얘기인데요. 최저 주거 수준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고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최저 주거 수준이라는 것은 그 절대적 그 주거 빈곤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예.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시설 기준이 있는데 예. 여기에 미달되는 이제 가구가 있고요. 우리나라 한 75만 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적이 이 기준에 미달되는 또 그런 가구는 한 57만 가구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그 최저 주거 수준 미달 가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 한 7.2% 정도가 여기에 그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주거 점유 형태별로 보면 예. 이 최저 주거 수준 미달 가구 중에서 이 월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예. 한 47%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월세 가구의 그 임차 유형별로는 그 순수 월세 가구 중에서 한 32% 정도가 최저 주거 수준 미달 가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지역별로 보면 이러한 최저 주거 수준 미달 가구가 이 수도권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요? 그래서 예. 전체 우리나라에서 볼 때에 수도권에서 43.7%가 최저 주거 수준 미달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세 가구가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취약하다고 하는데 빚이 더 많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쪽 부분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월세에 사시는 분들이 좀 경제적으로 좀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주택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그 보고서에 의하면 예. 월세 가구가 한
9.9%, 그리고 전세 가구는 20.7%로 나와서 가장 부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저축액 대비 이 금융부채 비율도 월세 가구는 무려 72.9%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 월세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사실상 월세에 살아서 좋은 점은 실제로 사는 분들한테는 별로 없어 보여요. 물론 네. 이제 임대 놓고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근데 월세로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왜 증가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 집주인 입장에서 예. 근래에 집값이 많이 침체되고 특히 네. 수도권 같은 경우는 많이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집값이 오를 때에는 전세 끼고 사서 네. 집값 상승 효과를 봤는데 지금은 계속 집을 가지고 있으면 전세와의 그 차익에 대해서는 매년 이자만 몽땅 내게 되는 네. 그런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집값이 떨어지니까 전세를 기피하는 네. 집주인 입장에서 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네. 지금 금리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음. 이게 금리가 하락하다 보니까 그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돈을 굴릴 데가 없는 겁니다. 네. 돈을 굴려봤자 오히려 좀 손해를 보는 수가 있죠. 그래서 집주인들은 아무래도 수익률이 높은 이 월세로 가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세입자 입장에서도 과거에는 전세금을 한번 내놓으면 네. 보증금을 내고 나면 잊어버리고 이제 편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냐면 아까 그 뉴스 보도 시간에도 오히려 전세가가 매매가를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추월한다는 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매매가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거든요. 가격에 네네. 비해서. 그런데 매매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전세 세입자가 자기 전세 보증금을 나중에 건지지 못하는 예를 들어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 자기 보증금을 회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보호수단으로 차라리 내가 월세로 살겠다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전세값이 요즘에 너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한 60주간 동안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이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세 기간이 끝나고 나서 집주인이 또 전세금을 엄청 올려달라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부담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차라리 그런 부분은 그냥 월세로 일부 또 전환을 해서 네. 돈을 내게 되는 결국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월세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뭐 집주인이나 세입자 입장에서 조금 다 다를 수 있는데 결국에는 네. 수익이 문제인 거고 네.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저희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월세 거주자가 계속해서 늘고 네. 있다는 느낌은 뭐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월세 가격 움직임은 좀 어떤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매매 가격은 별로 이렇게 상승을 하지 않고 예. 좀 일부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숫자로 보면은 지난 9월 말 현재 작년 3월 달보다 매매가는 한 1.98%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9월보다도 한 0.85%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세 가격은 한 14개월 정도를 연속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정부 때에도 무려 5년 동안 한 40% 이상을 전세가가 올랐고 지금 그 14개월 정도 오른 것은 한 60주 정도가 연속 올랐는데 네. 과거에 이렇게 오랫동안 전세가가 상승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장 지금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월세 가격은 지금 6주 동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6주 동안요. 예. 그 이유는 지금 전세보다는 집주인들이 자꾸 월세를 선호하고 있고 네. 그러나 세입자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이제 그 집값이 오르지 않고 하니까 계속 그 전세라든지 이제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이런 요건들 때문에 계속 그 월세는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월세 물량이 수요보다 더 많이 공급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좀 지속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월세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서 네네. 그런 현상이 그 주된 요인인데 뭐또 다른 요인도 좀 있습니까 혹시? 그 외에도 그 공급을 구체적으로 보면 네. 최근 한 2, 3년 전에는
이 수도권이 아파트 값은 계속 떨어졌는데 네. 그 수익형 부동산 값은 많이 상승을 했고 그래서 분양을 활발히 했습니다. 예를 네. 들면 그 도시형 생활주택 네.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것이 공급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분양만 하면은 이 아파트 값도 떨어지고 있는데도 수도권에서 많이 이제 분양이 잘 되고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인허가도 막 계속 받고 네. 이제 분양을 했는데 음. 그러한 것들이 지금 입주를 하게 했습니다. 이제 준공을 해서 예.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무려 한 3만 호 이상이 나오고 3만 2천 예. 내년도에 한 3만 8천 호 정도가 공급이 되고요. 도시형 생활주택도 공급이 지금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1, 2인 가구용 월세용 이런 그 주거용 건물이 계속 공급이 늘어서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가 상당히 큰 원인이 되겠고요. 그러나 이런 공급은 요즘은 이제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과잉 공급됐기 때문에 네. 일단 그 오피스텔 같은 것도 공급을 요즘 안 하고 있고 추가로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도 지난 6월달에 주차장 요건을 강화하면서 이제 공급이 점점 어려워지는 수지가 떨어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저금리로 그 임대인이 월세를 선호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 그 예를 들어서 정기 예금 금리를 보면 2011년도 12월 달에는 한 3.77%였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한 2.6%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네.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2011년도에 한 4% 후반대를 돌다가 작년 한 1월경에는 무려 한 5.6%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는 한 3.7% 정도로 또 떨어졌고요. 네. 그래서 일단 금리는 많이 낮아졌는데 월세에 대한 그 이율은 연간 한 9.8% 정도를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 금리보다 월세 이율이 3배 정도가 높기 때문에 네. 일단 월세를 많이 집주인들이 선호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값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수익형 부동산과 함께 은행의 금리에 대한 부분도 네. 일정 부분 요인으로 작용하고 네, 네. 있다. 이렇게 저희가 네. 정리를 하면 되겠는데요. 자, 이게 월세로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들은 주의 깊게 좀 들으실 것 같아요. 이런 추세가 계속 되겠습니까? 월세가 계속 낮아지면 좀 기다렸다가 월세로 옮겨 타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혹여 또 월세가가 또 일정 부분 상승한다면 굳이 뭐 이렇게 옮길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동향을 좀 파악을 해보면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 일반적으로 그 월세 가격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은 네. 공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급 물량.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금리의 변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임대차 시장, 임대차 제도의 변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당분간은 그 공급이 많이 늘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현재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은 가장 선호하는 상품은 월세로 선호하는 상품 오피스텔이고 예. 두 번째는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원룸형 이 단독주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선호도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그 월세 하락세는 지금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공급 요인들 때문에 네. 하락을 했다고 그러는데 당분간은 이런 추세가 계속 그 지속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게 급속히 하락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전세 수요도 만만치 않게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완만한 그런 하락세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갑자기 뭐 뚝 떨어진다거나 예, 이런 일이 아니라 예. 몇 년 사이에 이제 뭐 몇만 원씩 내려간다든지 뭐 이제 평균적으로 시세가 그렇게 형성이 될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네. 자, 요것도 좀 궁금한데 이렇게 월세 시장이 확대되다 보면 아까 처음에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만 이제 전세라는 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세 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일도 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전세 제도가 좀 유명무실해지는 시기도 있을 것이다. 예, 물론 일부는 존재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많이 전세 제도가 없어지고 현재는 전세와 월세 그 비중이 예. 거의 절반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월세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집값이 급속히 상승하던 시절은 이제 잘 오지 않겠다. 그러면 굳이 집주인들이 전세를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네. 라고 보면 이 전세는 점점 줄어들고
그 월세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세제도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지금보다는 많이 그 비중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어나지는 않아도 줄어들겠지만 네. 시간의 문제다. 좀 더 네, 걸릴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월세 시장이 확대되면서 월세 가격 하락세가 지속된다는 거, 이거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 논리 네.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그 임대료 문제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굳이 이렇게 임대료에 제한을 두거나 이렇게 뭔가 정책을 마련하는 방향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래서 야당은 그 전월세 상한제를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예. 여당은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서로 그 논리는 맞다고 보고요. 둘 다 맞는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월세 상한제라고 하면은 예. 예를 들어서 계약 기간을 갱신 계약 기간을 1회 안에서 이제 4년 즉 2년씩으로 된 것을 4년을 연장하고 가격 상승폭도 5% 이내로 하자 하는 것인데 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동안 계속 지속된 전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여당에서는 오히려 더 급속한 이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하면서 서로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89년도에 전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길게 연장을 했을 때 무려 23.7%가 전세값이 오른 사례가 있습니다. 네. 또 2차 대전 후에 뉴욕에서도 그 임대 규제법을 내놨는데 그때 이제 할렘가를 그 양상하는 이런 그 또 계기도 됐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 시장 논리에 어느 정도 따르는 게 좀 부작용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장은 시장 논리대로 가게 내버려 두는 예. 것이 가장 좋은 부양책 중에 하나다 우리가 이렇게 물론 생각하면 이제 될까요? 정책도 일부 필요하지만은 네. 너무나 강한 정책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네.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시장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남의 집을 빌려서 사는 임대 수요가 굉장히 많고 또 여전한 것이 사실인데요. 이렇게 시장 변화에 맞춘 주거 안정 정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그 월세 제도에 있어서는 이 보증 제도가 지난 9월 13일 네. 그 보증보험 상품이 출시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으면 보증보험에서 그 대신 납부해주는 이런 제도가 계속 강화가 돼야 될 것이고요. 네. 또 임차 월세 사는 사람들은 또 소득수는 낮으니까 네. 여기에 대한 각종 그 지원책, 그 세제 혜택이라든지 예. 이런 게 필요하고 또 이번에 그 주택 임대관리업이 그 8월 6일 날 새로운 그 법으로 그 공포가 됐습니다. 예.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러한 그 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나와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야당과 여당 얘기도 아까 해주셨지만 이런 부동산 정책 같은 거 하나 잘못 건드리면 다 크게 또 반발이 예. 나오니까요. 어떻게 할지 또 두고 보고 오늘 월세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정기영 해설위원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